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7월의 첫 날을 SJ 양님께서 활발하게 그리고 반갑게 열어주셨습니다. 슈퍼챗으로 함께 환영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 고맙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뉴스 리액션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의 시대정신의 신인규입니다. 네, 시대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영해주고 계시는데요. 신 변호사님한테 굉장히 만나러 왔다. 그리고는 신변이 23대 인재로 영입해야 된다. 뭐 다양한 팬분들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음모론에 중독된 극우 유튜브 정권.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폭로한 윤석열 대통령 망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입니다. 네, 오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금요일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전 의장은 오늘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요 매체들이 균형 있게 보도한 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극소수 0.001%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면 잘못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고 대통령의 상식을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참사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는데요. 관련해서 한겨레가 희생자 이남훈 씨 어머니 박영수 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극우 유튜버 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에게 당했던 2차 가해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떠올랐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지 않을 정도로 정부 또한 2차, 3차 가해를 방관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지난 28일 논평을 냈는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유류품 마약 검사부터 하고 부검을 권유했다든지 또 참사 수습 과정 유가족들 간의 만남 요구를 외면했다든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이유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키울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의 폭로가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이 더 불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확인해본 바로는 현재 해당 청원에 82만 8,59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참여자가 폭주하면서 대기 시간이 3시간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청원이 게재된 지 열흘 만인데 엊그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제기 의혹이 공개되면서 이 동의 수가 훨씬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청원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본회의에 올라갈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탄핵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 그걸로는 안 될 것이다.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통과시킬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막무가내성이 아니냐. 이러면 누가 대통령을 맡겠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석에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신중론에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정치적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법사위원에게도 이제 물어봤더니 법적 상식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위법성이 발견되어야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인기가 없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신중론의 의견을 보탰습니다. 네, 김영하 기자가 취재해온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석에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사석에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참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이제 이태원 참사 조작설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다 그렇게 사사롭게 되면 뭐 명품백 받은 것도 다 선물로 둔갑되는 이런 아주 그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명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의해서 뇌가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의혹인데 사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게 전원으로 나온 겁니다만은 저는 그 전원의 뭐 적법성과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뭐 극우 유튜버를 본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왜곡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동안에 인사로 놓고 봐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또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내지는 뭐 YTN의 앵커로 들어가거나 또 어떤 분은 지금 공공기관장 사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진표 의장의 말씀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인사로 봐도 대통령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지금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런 참사 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이 지금도 자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장관이 책임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그 논리를 극우 유튜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두 가지만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과 매우 동떨어져서 어떤 특정 견해, 특정 사상에 기반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저는 감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오송 참사도 곧 일주기 다가오는데 여전히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불난 민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최후 수단성에 의해서 상당히 무거운 용어죠. 근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국정 운영에서 지금 차고도 넘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탄핵이라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을 두 번 경험해봤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돼가지고 파면까지 이르렀던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헌법에 의하면은 제적의 3분의 2가 소추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을 해야 파면이 되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발생한 국민청원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저는 민심이 확인이 되는데 이미 민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을 이미 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거의 지배적인 것 같고 이 심리적 탄핵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사법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도 지금 이 콘크리트 같은 이 지지율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것과 물리적 탄핵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 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오늘 22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말입니다. 네, 그간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이 대통령실을 향했는데요. 오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셨는가라고 묻자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는가라는 취지의 내용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한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사용되었던 이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언급하면서 02800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가 맞는지 물었는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 보안사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운영위를 시작으로 해서요. 야당이 이번 주를 대여 공세의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방송 3법 그리고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 탄핵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정국이 안타깝다라면서도 이 필리버스터 카드 등 이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가운데 국회에서 밝혀진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좀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말을 신인기 변호사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운영위를 쭉 지켜봤는데 그 하나도 진전된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인데 결국 진실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이 얼마나 많은 진실들을 좀 가리려고 하는가 이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상임입니까? 대통령실의 산적한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짚고 그것을 고쳐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들어와서 소리만 지르고 싸움을 유발하는 이런 식의 국회를 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는 그 대통령실의 운영의 문제점들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좀 비겁한 태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참 지켜보기 너무 힘들었다라는 저는 인상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게다가 김영하 기자가 이제 국민의힘 한 의원의 이야기를 좀 취재해 왔는데 이제 습관성 탄핵 증후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필리버스터 카드가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습관성으로 탄핵을 증후군 정도로 여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습관성 헌법 위반 증후군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세력들이 밥만 먹으면 숨만 쉬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은 헌법과 법률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고 상권 분립이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탄핵을 통한 그런 제어가 그러면 불가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결국 법을 지켜서 국정 운영을 하면요. 탄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헌법과 법률을 상시적으로 위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탄핵을 또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맹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중에 댓글창에 신인기 정도가 보수하면 나도 보수 지지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식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평론을 하기 때문에 꼭 보수에 한정되지는 않지만은 국민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이다 신변 이렇게 댓글도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배신자 프레임 마주한 한동훈.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논박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2016년 새누리당 때 우리 스스로 경험했다면서 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낸 건데요. 탄핵의 징검다리가 될 특검도 먼저 발의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나쁜 정치라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냈습니다. 이른바 탄핵을 경험한 보수 지지층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파고든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원 전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면서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한 충돌에 대해 약속 대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후보를 만나서 대화했더니 의미 있는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배신자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급기야 학폭에 빗댄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학폭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라고 직격을 하자 나경원 의원이 저는 학폭 추방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쪽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배신자 프레임을 두고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신인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프레임 어떻게 좀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보수 진영에서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구태적인 프레임이거든요. 저는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한심하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거든요. 그럼 정치인들은 국민을 배신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쫓았느냐, 쫓지 않았느냐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굳이 배신이란 표현을 쓴다면은 민심에 따르지 않으면 그 민심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민심의 배신자라는 말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 배신자 싸우는 거 보십시오. 결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개인과의 친소 관계를 중심으로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어졌느냐를 가지고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그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본령을 매우 벗어난 아주 잘못된 저는 좀 유치한 논쟁이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운영이 되면 아마 국민들의 민심과는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괴리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인물 돋보기 한번 좀 돼보려고 하는데
하는데요. 돼봐야 됩니다. 코너 속 코너 새롭게 좀 한번 만들어 왔거든요. 신인기 변호사님의 인물 비평 코너인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붙고 있으니까 첫 인물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골라오셨죠? 뭐 아무래도 가장 핫한 분, 뭐 네. 제 얼굴과 이렇게 옆으로 나와서 좀 어색하긴 돋보기도 한데 옆에 있습니다. 돋보기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좀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저는 우선은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스왓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 이 수학 수학 분석이 분석은 뭐죠? 뭐냐면요. 네. SWOT라고 해서 이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분석을 오. 하는 건데 앞에 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뒤에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은 한동훈 후보의 강점은 반윤 포지션을 아주 빠르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눈치가 좀 빠르고요. 이미지 정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다. 그리고 외모는 제가 동의는 잘 안 되지만은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멋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장점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럼 약점은 뭐냐? 일단 보수의 뿌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로 한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수 뿌리가 없다라는 건 상당한 약점이고 또 하나는 초보 정치인으로서 내용과 내공이 없다. 라는 것도 약점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넘어야 될 5개의 산맥이 있습니다. 305개나 되나요? 지금 7월 23일 선거 얼마 안 본부자상처의 남았는데. 산맥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 의혹인데 본인 의혹은 과거에 법무장관 시절에 뭐 고발 사주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들을 말씀하는 거고 부인의 의혹은 부인이 이제 진은정 변호사인데 이분이 미국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좀 나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것 같고요. 자녀 의혹은 지금도 수사받고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이고 장인어른이 지금 나무 위키는 좀 임시 조치가 되어 있어서 아무 못 찾아보시겠지만은 과거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관련된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처남의 의혹. 처남이 이제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한동훈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5대 의혹이라서 본부 자장처는 한동훈 후보의 위크 포인트다 이렇게 본부 생각합니다. 자장처. 예. 하나 5대 어딩 의혹입니다. 만들어 오셨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이어서 가보면요. 외부 요인으로 이제 기회와 위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회는 일단 한동훈 후보에게 좋은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기대감이 아주 외부 요인으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재명과 싸울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수에서 묻는다면은 한동훈이지 않겠냐 이런 식의 요인들은 아주 기회에 좋은 요인이 되겠고요. 위협의 요인은 뭐가 있냐면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반윤 포지션으로 인한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보군 중에서 4명이 나왔는데 3대1 구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 이 장외에서 때리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개입을 한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협의 요인이 되고 여기서 핵심은 한동훈 후보가 여러 후보들과 다른 주자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치적 맷집을 가지고 있느냐 요건 아주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반윤은 맞나요? 어떨 때 메시지가 또 네. 왔다 갔다 한다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요런 걸 이제 엉거주춤 반윤이라고 하죠. 아, 엉거주춤 반윤인가요? 우리가 그 벌 예. 서보셨죠? 이렇게 예. 그 일어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그 벌 자세가 아, 있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거 예. 한 10분만 해도 뭐 예. 다리 근육은 단련되겠습니다만은 그 벌로도 많이 쓰이는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엉거주춤형 반윤이다. 그래서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상당히 애매모호한 스탠스지만은 그래도 표면적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의도가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돋보기 돼봤습니다. 제대로 보였나요? 자, 다음 네. 주에도 또 정치인에 대해서 신인교의 돋보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교체론 시달리는 바이든. 네,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진보적 매체들까지 후보 사퇴를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첫 TV 토론에서 잦은 기침과 말을 더듬는 등 이제 노쇠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안보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우려가 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익을 얻겠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또는 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트럼프발 안보 리스크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대비되어 있냐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의 이제 집권 가능성이 얼마나 대비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이기는 한데 나이가 고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조면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좀 흐릿한 면이 있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결국 잘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도 좀 상상이 잘 되지는 않지만은 네. 정말 좀 한반도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고도의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신인교회 돋보기까지 해봤는데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